여기 판교동에 2011년도 당시 4억 원에 2017년도에 거래된 가격이 14억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남겼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한 수익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보는 천리안, 토리안의 최우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많은 투자법들은 좋은 땅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싼 값에 되파는, 그런 땅을 사서 땅을 파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토지의 투자적인 테크닉을 가미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을 잃을 리스크는 상당히 줄이고 수익성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100점짜리 투자법을 말씀드릴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투자법은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부지 투자법입니다. 줄여서 군공항 투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군공항 투자는 한 번의 투자로 수용지 투자와 이축권 투자, 쉽게 말해서 딱지 투자, 이 두 가지 루트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적인 특수성과 제도적인 빈틈이 맞물려서 생긴 아주 센세이셔널한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이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혹은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전기를 끌어와서 개발을 하는 이런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은 몇 배로 낼 수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은 없었죠. 제가 이 투자를 통해서 수용지 투자와 이축권 투자, 이 두 가지에서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뭐가 수용지 투자고 뭐가 이축권 투자인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수용지 투자가 뭐냐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만 해요. 도로를 놓고 전기를 깔고 공원을 만들고 또 신도시도 만들고 또 군사시설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국책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 남의 땅에다가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국가의 땅으로, 국가의 소유로 바꿔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용지를 찾아서 수용가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 이런 투자를 수용지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지 투자는 비록 수익률이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원금을 잃을 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택하는 투자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축권 투자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수용지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 이축권 투자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공항 투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이축권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아파트 분양권 같이 토지 분양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게 삼성물산이나 GS건설에서 앞으로 이렇게 레미안이나 자이아파트를 건설을 할 거니 돈을 내시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이게 바로 분양권의 내용이잖아요. 이축권도 마찬가지예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을 해줄 테니 그 땅을 가져갈 권리를 사라. 그리고 나서 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 땅을 줄게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토지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로또예요, 로또. 분양 경쟁률이 9,000대 1, 10,000대 1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당첨 확률이 0.01%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느냐? 그래서 이게 왜 로또인지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세종시의 이주자택지입니다. 세종시 역시도 공공사업으로서 수용을 하고 보상을 받은, 그리고 이주자택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사례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최초로 분양받아서 등기를 넘겨받은 일자가 2018년도 12월입니다. 이때 당시 매매 가격이 3억 6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 매매를 통한 거래 일자가 2019년도 1월입니다. 이때 매매 금액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이주자 택지를 통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1억 원을 남긴 거죠. 이주자 택지를 받자마자 뒤돌아서 부동산에 내놓고 1억 원을 남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마저도 다운 계약서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등기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이렇습니다. 아주 솔깃하죠. 그럼 이주자 택지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판교동의 사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판교동에 2011년도 당시 4억 원에 공급된 이주자 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거래된 가격이 14억이었습니다. 불과 6년 사이에 투자 금액의 3배,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남겼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한 수익률 아닌가요? 같은 기간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이런 수익률 근처에도 못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꽃은 땅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주자 택지는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먼저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했다면 수익률이 3배가 아니라 5배, 6배 이상이 난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축권 투자,
딱지 투자예요.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지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됐으니 국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사업 부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이주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싸게 받으면 국가가 장사꾼이라고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집 뺏어놓고 비싸게 되파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주권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기간 분양되는 일반 토지 분양분보다 30% 이상 저렴한 거죠. 결국 취득가부터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주권 딱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100% 확률로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단기에 팔든 장기로 보유하고 팔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문제라면 이 딱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받을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수용지 투자로 원금 보장은 받으면서 이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부터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메인 아이템은 서수원 군공항 부지 이전 사업입니다. 저희는 서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활용해서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거예요. 서수원 군공항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1호선 세류역이 있고 그 좌측으로 군공항이 현재 입지에 있죠. 면적은 총 160만 평으로 해방 후 1954년에 처음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인적이 없는 허 벌판이었는데 이게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군공항 주변 모두가 다 도시화가 되었죠. 외곽에 자리 잡아야 군공항이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공항을 이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수원의 군공항은 어디로 이전하느냐? 바로 화성의 화홍지구 부근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는 부지는 총 440만 평으로 상당한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말이죠. 당연히 이 사업은 국방부 주관의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상지인 화홍지구는 수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수용지 투자법에 따른 원금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분명히 화성에 투자했는데 서수원에 있는 이주자택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혹은 병점의 역세권 사업 개발지나 동탄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의 이주자택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해안의 외곽에 투자를 해서 도심지에 있는 이주자택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화성에는 군공항이 생기고 서수원에는 군공항이 빠져나가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이 두 가지 사업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성의 군공항 주변에는 이주자택지를 줄 만한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 소음이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기존 부지나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 사업지에 이주자택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평택에 미군 부대가 들어간 거 아실 거예요. 이 평택 미군 부대 자리가 수용이 되면서 이주권은 저쪽에 떨어진 고덕 신도시로 받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하자면 화성의 군공항 이전 부지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보상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이주권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공항 투자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인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투자처의 면적이나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리안 최우림이었습니다.